자, 여러분 이게 가재 기생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트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기념으로 좀 센 걸 들고 왔는데요. 자,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가재를 찾기 위해 오염이 아주 심한 한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냄새나는 하천에서 기생충에 감염된 가재를 잡아서 해감을 시켜볼 건데요. 과연 해감을 통해 가재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재 기생충은 특정 오염도에서만 발견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생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선 가재 기생충을 수질 오염 진단을 위한 수질 지표종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생물지수 6등급 생물로 깨끗한 물에서는 서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서식하는 가재에게만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 목적으로 사용될 가재에 기생충이 붙어 있다면 그 가재는 오염된 곳에서 채집된 녀석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 신기하게도 이 시커먼 꾸정물 속에 꽤 많은 가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물이 너무 오염돼서 제가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 채집을 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 통발을 이용해서 기생충에 감염된 가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발 위쪽에 구멍낸 고양이 밥을 걸고 물 속에 던지면 손쉽게 가재를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통발을 2개 가져왔는데요. 가재 통발 채집은 이걸 이렇게 던져놓고 최소 하룻밤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곳은 통발 도둑이 가재보다 많은 곳이라 오늘은 제가 6시간 정도만 기다리고 오후쯤에 바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건져볼게요.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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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리. 가재네. 자, 여러분 이것이 고양이 밥의 위력입니다. 와우. 제가 가재를 잡으러 다니면서 별의별 미끼는 다 써봤는데요. 뭐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고양이 밥만 있으면 수많은 가재를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통발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통발 바로 옆에 던져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뭔가 잡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역시 최소 1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더 기다렸다면 2배 이상은 잡았을 텐데 어쨌든 이 정도면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밥을 이용해서 꾸정물 속에 살던 가재 20마리 정도를 잡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주 그냥 통발이 묵직합니다. 이 중에 오늘 실험에 사용될 기생충에 감염된 가재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 가재들은 물 밖에 오래 나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꺼내서 채집통에 넣은 다음에 기생충 검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큰 녀석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니 랍스터급 가재들이 잡혔는데요. 이게 바로 그 맛있다는 자연산 민물가재입니다. 싱싱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절대로 먹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재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발색이 밝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탈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체로 대부분의 체외 기생충이 탈피각과 함께 자연적으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들 말고 탈피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이렇게 각각의 때가 많이 낀 녀석들이 주로 문제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시커멓게 변색된 개체를 보시면 여기 등 쪽에 바로 기생충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가재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 점들은 모두 기생충의 알이고요. 또 옆구리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전부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더러우면 각각이 기름때가 낀 것처럼 변색까지 된 상태고요. 가재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른 녀석들 또한 수많은 기생충과 알이 붙어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게다가 감염 정도가 심한 녀석들은 몸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짖개발에도 수많은 기생충이 붙어 있습니다. 가재 기생충은 소수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을 때는 가재의 살을 파먹기 때문에 가재한테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물속 부유물을 먹으며 오염물질까지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지 않고 가재 요리를 할 경우 사람한테도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기생충은 이런 더러운 생태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도 더럽게 못생겼기 때문에 보는 대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녀석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해감을 해서 기생충 제거를 시도해 볼 건데요. 오늘 실험은 가재 2~3마리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중 가장 더럽고 기생충이 많은 녀석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집한 이 시그널 가재는 소금 농도를 3%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물의 소금 농도는 3%보다는 조금 낮은 약 2% 정도로 맞춰놓고 기생충에 감염된 이 가재들을 넣어볼 거예요. 이 실험은 좋은 말로 하면 소금욕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리 전에 하는 해감인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삼투압을 이용해서 더러운 기생충을 죽이고 수질 변화를 주어 가재가 위장 속 찌꺼기를 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잡아온 이 가재들은 기생상물을 좋아하는 저도 처음 볼 정도로 감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과연 이놈들이 순수히 제거가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 푼 어항에 가재를 넣고 경과를 지켜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정도 후에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소금물에 가재를 넣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기생충들이 일제히 꿈틀거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낮은 농도의 소금물인데도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재에 붙어있던 기생충들도 이렇게 몸 위쪽으로 전부 기어나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금욕을 한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엄청난 수의 기생충들이 가재 아래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초대형 기생충이 아니라 가재 덩이고요. 이 뒤쪽을 보시면 저 꿈틀거리는 것들이 모두 가재에게서 떨어져 나온 기생충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수의 기생충들이 눈이 오듯 바닥에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이 삼투압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하루가 지났는데요. 대충 봐도 그 무수히 많던 기생충들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딱 봐도 깨끗해졌죠? 그리고 가재가 해감을 토해내서 어항 아래 기생충 시체와 토사물 그리고 가재 덩이 두툼하게 쌓여 있는데요. 가재를 이렇게 소금물로 해감을 시키지 않고 요리를 하면 이 기생충과 각종 배설물이 그대로 음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정도는 소금물로 해감을 하시고 끓는 물에 충분히 익히고 드셔야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 출연한 이 가재들은 다행히도 잘 살아남았고요. 기생충들이 제거된 것으로 보아 오늘 실험은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이 녀석들을 꺼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기생충은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기생충 알은 여전히 붙어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기생충 알 껍질은 외부 충격뿐만 아니라 소화액 같은 화학적 물질까지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소금 농도로는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생충의 숙주인 가재는 기생충이 살지 않는 깨끗한 수역에서 채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금물로 꼭 해감을 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푹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